다정한 의사 최봉춘 원장님의 유튜브 채널이죠. 통증왕 최봉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마취통증의학과의 의료 수준은 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어떤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의료 수준이라는 게 사실 쉽게 다루기가 좀 어려운 주제기는 합니다만, 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원 당시에 이 국제중재적 통증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신 우리 최봉춘 원장님에게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사동 제원마취통증의학과 최봉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선생님께서는 미국에서 뭐였죠? 국제중재적 통증 전문의죠. 이름부터 굉장히 어려운 이 시험을 합격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시험이요, 2007년에 자격을 선생님께서 획득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40명만 합격을 했다는 시험이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있나 싶은데 이게 도대체 어떤 시험인지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마취통증의학과의 의료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네. 이건 과연 이제 그 나라별에 있는 그 의학 수준을 비교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맞아요. 뭐 가서 직접 수술을 해보거나 치료 받아볼 수도 없고, 그죠? 맞아요, 그럼 이제 맞아요. 어떻게 그거를 비교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마취통증의학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중재적 통증 전문의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시험은 세계 통증학회에서 이 시험을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중재적 통증 치료의 어떤 그 수준을 평가도 하고 또 이런 치료를 갖다가 잘해서 전체적인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하루는 필기 시험을 봐요. 그래서 통증에 대한 뭐 척추 통증, 뭐 대상포진, 뭐 여러 가지 3차 신경통, 뭐 암성 통증, 이런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해서 이제 필기 시험을 갖다 한 오전 내내 시험을 봅니다. 네. 그 시험을 본 다음에 그 합격된 사람은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사체를 놓고 직접 어떤 치료하는 걸 갖다가 엑스레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시험을 직접 봐요. 필기에다가 이제 실기까지. 그 오전 엄청 내내 빡세네요. 그 사체 갖고 실기 시험을 본 다음에 네. 이제 합격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구술 시험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합격자를 가려내는 이런 시험이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런 전 과정은 이틀 정도 이틀이나 필요하고 보는군요. 모든 게 이제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뭐 흔히들 미국에서 4년 동안 수련 과정을 하고 1년의 임상 강사 과정을 갖다 마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따는 그런 이제 자격과 비등한 자격을 획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전 지금 옆에서 듣는데도 필기에 실기에 심지어 구술도 그것도 영어로 봐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한국어로도 너무 어려운데, 아니 영어로 도대체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대단하신데요? 사실은 저희가 영어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되게 이제 우리 의학적으로 하는 모든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다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플러스 자기가 조금 영어로 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아주 어렵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는 얼만큼 통증 치료나 이런 걸 잘 자기가 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 시험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900명 정도가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개 이제 유럽 분들이 유럽에 있는 통증의학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미국 의사 선생님도 많습니다. 네. 근데 아시아에 있는 선생님들은 비교적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돼 있고,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한 40여 명 정도가 이걸 획득했다고 하죠. 제가 2007년도에 시험 볼 때만 해도 2006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때 교수님이 1호로 시험을 봤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2007년도에 이제 이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죠. 그래서 되게 이제 15년 동안 매 한 서너 명 정도의 합격자가 났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을 볼 때
앞으로 시험할 때 정말 우리나라 수준이 얼마나 되나 참 궁금하고 이게 뭐 외국에 비해서 많이 뒤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필기시험 공부도 많이 했고 네. 또 이제 실기는 사실은 우리가 매일 병원에서 시술을 하는 그 과정을 가서 시험 보기 때문에 사실은 실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실기 시험 볼 때 보면은 얘기를 드리면 딴 분들은 그 실기 보는데 보통 오전 내내 3시간인가 이렇게 한 시험을 봐요. 근데 저는 네. 그걸 아주 간단하게 한 30분 만에 다 끝났어요. 어떻게 그게 왜냐하면 가능하죠? 매일 저는 그걸 하고 있으니까 오. 매일 한국어 시험 보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안 해봤던 선생님들은 이제 그걸 하느라고 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진땀 흘리고 막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실기 시험을 끝내고 바로 구술 시험 보고 오전에 끝나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아니 제가 네. 이 말을 들으니까 딱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취통증의학과가 더 쉬웠습니다. 약간 요렇게. 네. 정말 너무나 간단하게 시험을 잘 봐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본격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병이 생겼는데 조금은 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해외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한두 번씩은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의료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죠. 의료 수준. 근데 그 의료 수준 제가 물어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K 컬처가 어때요? 대단하죠, 사실. 세계적이죠? 네, 너무 세계적이죠. 네? 우리나라가 영화도 상 많이 타고 우리 영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알아주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의료 수준은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아프고 그러면 타사 들고 어디 갔죠? 미국 갔죠. 그쵸. 미국이 최고니까 미국 가서 치료한다고 다 갔는데 요새는요. 우리 병원에 있으면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다 치료하러 와요. 오히려 오는군요. 네. 특히 이제 뭐 암 치료나 이런 많은 치료는 세계적으로 많이 우리가 발전이 돼 있고 네. 또 제가 뭐 또 다른 파트의 다른 분야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저희 분야 척추 통증이라든지 이런 수술, 시술에 대한 거를 저희가 본다면 네.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통증을 하고 있는 교수님 그리고 저희 같이 기업하고 있는 분들의 수준이라는 건요 논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세계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국제 대회, 국제 어떤 심포지움도 많이 열고 거기에 또 우리 교수나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많이 강의들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 K컬처가 세계적으로 막 알렸듯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척추 치료, 중재적인 통증 치료라든지 뭐 수술 이런 것들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시아 각국에서 항상 초대하고요. 항상 우리 연자로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통증 치료는 아직은 세계적으로 미국에 가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 드리고요. 여러분들 아프시면 네. 한국에서 보다 가격도 저렴하게 네.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또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참 대단한 게 많은데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약간 가까이 있는 건 잘 못 보고 멀리 있는 것만 조금 좀 이렇게 좀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 원장님께서는 열린 의사회 활동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고 외국 의사분들과 교류도 좀 잦으시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국적의 의사분들에게 또 어떤 의술을 전파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개업을 하고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에 의료 봉사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열린 의사회라고 외국 의료 봉사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몽골 그리고 세계 여러 국가에 아주 안 좋은 열악한 의료 수준 있는 나라에 치료를 하러 의료 봉사를 하러 많이 다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몽골을 자주 많이 가게 돼서 몽골에 있는 환자분들도 많이 와서 치료도 하고 특히 몽골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는 기회가 됐고요. 네. 또 일본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런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도 많아 있어갖고 일본에 있는 선생님들이 중재적 치료를 보러 한국에 많이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많이
또 보여드리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많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한테 의료를 봉사하고 특히나 또 어려운 사람한테 하는 건 또 우리가 의사의 또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선생님의 여러 가지 좋은 일과 또 그 건강한 생각을 들으니까 왠지 저도 모르게 한 가지 선행을 좀 해야 될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 한국의 마취통증의학과의 의료 수준은 어떤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멀리 갈 필요가 없다. 돈도 아끼고 훨씬 의료 수준이 좋은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치료를 볼 수 있다는 거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콘텐츠에서도 재밌는 얘기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